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체제가 어떤 체제고 왜 우리가 이것을 그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에 의해서 규정되고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은 그 공통가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순의 뿌리는 그 1948년에 대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1945년 8월 15일은 그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초대 정부가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정해야 되는 두 개인데, 하나가 1919년이 건국이지 48년이 건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온전한 체제로, 올바른 체제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각각은 그 입장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19년서는 임시정부가 선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처음 썼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미해야 할 측면이 있고, 정신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19년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그 3대 요소를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19년에 그 대한민국은 다 결여가 돼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장해석 정부도 임시정부를 지원했지만 그 승인은 하지 않는 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바로 이런 그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하는 3대 요소가 충족이 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포함한 48년까지 역사를 우리가 대한민국을 출사시키기 위한 선고의 시간으로 보고 48년을 출생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19년을 그 정신적 건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48년을 실질적 건국이라고 하자. 이 방법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그 차이를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만부터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이 과정이 결국 쉬운 과정이 아닐까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에 고등학교 그 한국인연대사와 한국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런 48년 체제에 대한 구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 개혁에 의해서 수립된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이고 민족 분단의 민족 분단을 초래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는 종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는 그 유엔 감시의 그 정당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성립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사회 교과서 개정을 할 때 국사학회에서 중단없이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위헌법정부라고 하는 문구를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그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 생겨날 때부터 완전한 그 체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소가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헌법이 의회민주주의와 강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이권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 식민지 체제를 탈피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교육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은 성공을 거둬서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자긍심이 생겨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국가와 민족을 혼동하는 그 폐쇄적 민족주의가 그 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사교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이나 국가가 아니라 민족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민중적 관점을 강조를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폐쇄적인 복고적 민족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마오쩌둥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좌파적 민족주의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사 서술에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서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북한 체제에 대한 의도적 서술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그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데 반해서 세마 운동을 좀 심화시킬 정도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역사과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그리고 또 역사 교육과까지 나뉘어진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심지어 국사학과만 있는 대학도 있고, 그런 그 결과 그 역사 내부에서 교류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만의 그 통섭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인국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것을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역사 교육으로 나눠놓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던 19세기식 교육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걸 낡은 체제를 가지고는 역사라고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역사과의 통합이 필요하고, 특히 국사과만 있는 대학들은 사학과로 확대 개편을 해야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 과도한 국가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국가이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애국주의가 흥행했는데 이런 생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반국가주의라고 하는 게 그 주요 사상이 되었다. 그래서 일선 그 역사교육 현장의 그 편향성도 굉장히 그 심각하고 많은 중등 교원들이 자신들이 그 대학에 다니면서 익혔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역사과, 역사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물리교육학과, 물리학과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그 통폐합, 유사학과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차후 그 한국 사회가 해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해야 될 작업이고, 아예 사범대가 없는 연습이야기라든가 몇 년 전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성균관대의 경우가 동시마킹의 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 교육은 그 기존의 그 민중 통일지상주의라고 하는 그 협소한 그 사원에서 탈피해서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하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 도구를 위해서는 한국사학자 이외의 서양사, 동양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정치사, 경제사, 인류학, 국문학 등 인적 분야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비교사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가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사학회가 사실은 그 현대사라고 하는 연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게 그건 몇 년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그 현대사는 역사의 그 주제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했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인적 학문이 대신 했던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얘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만약한 그 대한민국 부정거친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실이고, 뭔가 괴담과 대한민국에 대한 그 증오가 또 넘쳐나는 이런 그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이 발표문과 책에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현재 좌우를 초월한 공통 가치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분은 그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가 아니다. 왜냐? 공통 가치가 이제 전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거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현재 파괴적인 그 반국가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애정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펴왔던 종족적 민족주의, 사실 조선인들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체보다는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 동질성이라고 하는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적 민족주의를 대비해서 실체적 공동체를 숙성시키기 위한 공화주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 평등, 공공선 그리고 법치를 그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민족주의적 폐쇄주의가 아닌 연립민족주의 또는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을 가야만 하고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그리고 정치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공모하겠다는 그 시민의 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과잉을 피해 나가면서 시민사회를 숙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 발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공화주의적 애국, 무작정적인 애국이나 국가지상주의적 애국이 아닌 공화주의적 애국의 독성으로 무장해서 우리 사회가 나가지 않는 한 이 참 우리 사회가 좀 힘든 길을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또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